하루가 저물고 있었다. 그러나 여왕의 집에 속한 사람들에겐 결코 평온한 밤이 아니었다. 강재인은 DH홀딩스 디자이너로 복귀한 첫날, 강미란과 강세리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다.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 제인은 냉정하게 말했다. 회사를 위한 일이었단 말, 이제 그만하시죠. 그 말로 누구를 감싸고 누구를 망가뜨렸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미라는 담담한 척했지만 눈빛은 흔들렸다. 그녀는 제인을 향해 사과 아닌 사과를 꺼냈다. 회사 입장 생각 안 할 수 없었어. 증거도 있었고 선택의 여지가. 제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을 잘랐다. 진실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걸 알았으면 책임지는 게 우선입니다. 그 순간 강세리가 끼어들었다. 됐잖아. 복직했으면 된 거 아냐? 피해본 거 없이 돌아왔으면 그걸로 끝이지. 제인은 차분히 말했다. 끝이라고요? 김도희 씨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이건 단지 회사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말을 잇는 도윤의 표정은 무거웠다. 사고 당시 도희 씨 곁에 있었던 두 사람이 누구였는지 이제 곧 드러나게 될 겁니다. 같은 시간, 다른 공간. 도유경은 남편 황기만과 마주 앉아 있었다. 식탁에 앉은 유경의 눈은 더 이상 남편을 향하지 않았다. 테이블 위엔 병원에서 받은 난임 검진 결과가 놓여 있었다. 그 종이에는 황기만, 정자 없음이라는 말이 명확히 쓰여 있었다. 기만은 안절부절 못한 채 변명을 늘어놨다. 그게 그땐 말하려 했는데 엄마가 너무 너를 원했잖아. 그래서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 유경은 조용히 웃었다. 내가 애를 못 낳는다고 엄마한테 욕먹고 무시당하고. 당신은 그동안 그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했어. 알고 있었으면서도. 기만은 손을 내밀었다. 유경아, 내가 잘못했어. 진심이야. 다시 시작하자. 아이 없어도 우리 둘만으로도. 하지만 유경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난 이 집에 며느리로 있을 이유 없어. 지긋지긋해. 당신 엄마, 그리고 당신까지도. 노숙자는 방에서 이 광경을 엿보고 있다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런 불효막심한 계집이. 남편이 용서하겠다는데도 이혼을 하겠다고. 유경은 차분히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이 집 며느리 사표 냅니다. 아주 그냥 박살이 나야 끝날 것 같아서요. 노숙자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다. 기만은 무릎 꿇고 붙잡지만 유경의 마음은 이미 떠난 지 오래였다. 한편 경찰서는 긴장에 휩싸여 있었다. 강재인과 도윤이 접수한 새로운 증거, 그리고 김도의 사건 당시 실랑이를 목격한 인물의 증언. 도윤은 담당 수사관과 대화를 나눈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황기찬 씨와 강세리 씨는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유력한 목격자이자 방조자일 수 있습니다. 수사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만간 소환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목격자의 신변 보호 조치가 우선입니다. 그 시각 강세리는 불안에 떨며 기찬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그 사람 아직 경찰에 진술 안 했대. 우리 지금 당장 뭐라도 해야 돼. 기찬은 이를 악물며 대답했다. 건드리지 마. 경찰이 이미 감시 중일 수도 있어. 우리가 움직이는 순간 증거가 돼. 하지만 세리는 다른 생각이었다.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그녀는 비밀리에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지금 움직여. 돈은 2배로 줄게. 절대 말 세지 않게 해. 강재인은 회사 내에서 은밀히 과거 자료들을 추적한다. 그리고 결국 강미란이 보낸 외부 메일 기록을 확보하게 된다.
그녀는 도윤에게 말한다. 이거면 확실해요. 이 메일 속 첨부 파일, 우리 디자인 자료예요. 강미란 상무가 보냈어요. 직접. 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더는 돌이킬 수 없겠네요. 그날 저녁 도유경은 집을 떠난다. 짐을 챙기며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기만은 어둠 속에 남겨진 채 고개를 숙였다. 노숙자는 분노로 떠는 손으로 아들의 등을 내리친다. 이 못난 자식 결국 내가 다 망쳤어. 하지만 그 누구도 이제 유경의 발걸음을 되돌릴 수 없었다. 강재인이 회사 로비에 섰다. 모든 직원이 그녀를 바라본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연다. 저는 돌아왔습니다. 누군가의 조카나 며느리가 아닌 제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요. 그리고 뒤이어 도윤이 등장한다. 진실은 끝내 말하게 돼 있습니다. 불안에 떠는 강세리와 기찬의 얼굴이 교차되며 장면은 어둠 속으로 전환된다. 김도희의 억울한 죽음, 강재인의 복직과 증거 확보, 그리고 도유경의 눈물겨운 결단. 여왕의 집 47화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48화에서는 경찰 수사와 함께 강미란과 강세리의 몰락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살아있습니다. 조용했던 아침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전날 언론을 통해 터진 보도로 인해 DH홀딩스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내 게시판에는 익명의 글이 줄을 이었고 직원들 사이에선 조심스레 강세리와 강미란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었다. 이사회실에 들어선 강미란은 모든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다. 몇몇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다. 그녀가 앉자마자 한 이사가 말했다. 지금 상황에선 상무님, 직무를 잠시 내려놓으시는 게 현명할 겁니다. 강미란은 입을 꾹 다물었다. 그 말이 옳다는 걸 알았지만 인정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곧 제인이 등장했고 그 순간 분위기는 확 바뀌었다. 제인은 자료를 꺼내들며 조용히 말했다. 디자인 유출 사건 당시 외부로 메일을 전송한 접속 기록입니다. IP 주소, 시간대, 그리고 보낸 사람. 모든 증거가 상무님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침묵했다. 미라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지? 이 회사에서 나가라고. 제인이 내가 이긴 거야? 이게 정의라고 생각해. 하지만 제인은 고개를 저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리예요. 뒤엉킨 거짓과 진실을 다시 바로잡는 정리. 그 순간 회의실에 기자들이 들이닥친다. 회사 내 누군가가 내부 제보를 한 것이다.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댄다. 강미란 상무님, 디자인 유출과 사고 목격자 실종에 관련된 입장 있으십니까? 미라는 얼굴이 굳어진 채 말없이 회의실을 빠져나간다. 세리 역시 아무 말 없이 뒤를 따랐다. 한편 도유경은 새로운 집에서 이삿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그녀에겐 자유 그 자체였다. 손에 잡히는 거라곤 커피 한 잔과 노트북 뿐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기만에게선 수십 통의 메시지가 왔다. 돌아와, 유경아. 엄마도 반성하고 있어. 우리 새로 시작하자. 하지만 유경은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재산 분할 요구도 명확히 했다. 전 아이가 없어도 괜찮아요. 다만 거짓말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도윤은 경찰서에 들러 진술을 추가한다. 사건 당시 CCTV 영상과 함께 새롭게 확보한 차량 블랙박스 일부 영상이 포함돼 있었다. 그 영상에는 흐릿하게 보이는 두 사람의 실루엣이 찍혀 있었고
차량 번호 일부가 포착되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의 등록자가 황기찬이라는 것을 확인한다. 이제는 목격자 진술만으로가 아닌 물증으로 기찬의 이름이 수사선상에 오르게 된다. 강세리는 불안한 눈빛으로 기찬을 찾아간다. 오빠, 그 영상 진짜 우리 차야? 기찬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한다. 번호판 일부만 찍혔다지만 경찰이 추적 시작하면 금방 알아낼 거야. 우린 이제 시간 싸움이야. 세리는 소리를 지르듯 외친다.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그냥 입막음을 확실히 했어야 한다고. 기찬은 벽을 치며 대답한다. 이제 와서 어쩔 건데. 경찰이 들이닥치면 너 먼저 불게 될걸. 세리는 기찬을 밀치며 소리쳤다. 우릴 이 지경으로 만든 건 당신이야. 내가 아니라. 둘의 싸움은 점점 더 격렬해졌고 서로의 불안을 폭로하는 말들이 튀어나왔다. 제이는 도희의 유가족을 찾아가 사과와 설명을 전했다. 유가족은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말했다. 이제라도 누가 뭘 했는지 밝혀진다면 우리 딸 억울함 풀리겠죠. 제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약속드릴게요. 끝까지 밝혀낼게요. 경찰은 강세리와 황기찬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부한다. 이제 모든 것이 법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된 것이다. 강미라는 자택에서 홀로 술을 마시며 중얼거린다. 다 끝났네. 다만 내가 무너지더라도 전혀는 무너뜨려야지. 그녀는 손에 쥔 서랍 속 USB를 꺼낸다. 그 안엔 오래전 사건과 관련된 영상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 영상은 제인과 관련된 충격적인 장면을 담고 있는 듯하다. 제인은 회사 로비를 걷다. 누군가의 그림자를 느낀다. 뒤돌아보자 카메라 셔터가 터진다. 정체불명의 인물이 그녀를 몰래 촬영하고 사라진다. 도윤에게 연락이 온다. 누군가 당신 휴대폰을 감청 시도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인에게 도착한 익명의 메일. 제목. 당신이 진실을 쫓는다면 이 영상도 함께 보시죠. 진실을 향한 싸움은 점점 더 거세지고 강제인을 향한 반격도 조용히 시작됩니다. 48화는 단순한 추적을 넘어 또 다른 진실이 고개를 들게 될 것입니다. 강세리와 황기찬은 과연 법망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강미란이 꺼낸 USB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여왕의 집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이는 구독을 좋아합니다. 낮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쏟아지는 것도 아닌 조용히 스며드는 비. 강제인은 천천히 사무실 유리창을 닦으며 메일을 열었다. 제목은 짧았다. 보세요. 당신이 모르는 진실입니다. 열린 영상 파일. 플레이 버튼을 누른 순간 그녀의 눈이 점점 커졌다. 영상 속엔 과거 김도희가 쓰러져 있던 사고 현장이 있었고 그 앞에서 당황한 듯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게 뭐야? 이건 내가 본 적 없는 장면인데. 도희가 쓰러진 길목. 현장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빠르게 뒷걸음치는 한 인물. 카메라는 그 인물 뒤편에서 찍고 있었다. 그 인물이 바로 제인 본인처럼 보였다. 그녀는 얼어붙었다. 누가 이걸 날 뒤쫓고 있어.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번호 없음. 받자마자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들려온 한마디. 당신이 진실을 밝히기 전에 당신 진실부터 먼저 파헤쳐야겠죠. 그 목소리는 낮고 익숙하지 않은 남자였다. 같은 시각, 강미라는 어딘가에 전화를 걸고 있었다. 영상 전달됐지? 내가 제인을 무너뜨리진 못해도 흔들릴 순 있어. 그녀는 와인을 따르며 혼잣말을 했다. 가만히 당할 내가 아니야. 그 애 하나 때문에 다 잃을 순 없지. 경찰서.
강세리와 황기찬은 출석 요구에 따라 조사를 받고 있었다. 담당 형사는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사고 당일 두 사람의 행적을 캐묻는다. 기찬은 끝까지 부인했다. 우린 우연히 그 근처를 지나갔을 뿐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압박감에 못 이겨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형사는 조용히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도희 사고 당시 혈흔이 묻은 채방치된 핸드백 사진이었다. 이 가방, 당시 도희 씨가 들고 있었죠. 발견된 장소는 두 사람이 목격된 구역에서 10m 떨어진 곳입니다. 기차는 동공이 흔들렸다. 세리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그땐 저희도 당황해서 무서워서.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무서움이 한 사람을 죽게 만든 겁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윤은 경찰을 나서는 제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도윤에게 영상 이야기를 꺼낸다. 누군가 내 과거를 조작하고 있어. 도희 사고 때 현장에 있었던 걸로 날 만들고 있어. 도윤은 깜짝 놀라며 말했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그때 회사에 있었던 CCTV도 있고. 제인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린다. 그게 CCTV엔 내 모습이 분명 있어. 하지만 이 영상은 또 다른 카메라 시점이야. 가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누군가가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뒤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 직감을 확신하기 시작했다. 한편 도유경은 복지관 프로그램 기획자로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이들을 위한 미술 치료 수업을 기획하면서 스스로 웃는 일이 많아졌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늘 고민했는데 내가 나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많았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그녀는 인터뷰를 요청한 지역방송 기자에게 말한다. 이혼이 끝이 아니었어요. 시작이었죠. 이제 내 이름으로 사는 중입니다. 이 방송이 나가자 황기만과 노숙자는 TV 앞에서 굳어버린다. 기만은 텅 빈 집안을 돌아보다 말없이 눈물을 훔친다. 회사에서는 강미란의 사임을 요구하는 주주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었다. 강세리는 그 틈을 타 다시 경영권을 차지하려고 분주했다. 하지만 제인은 조용히 움직이며 모든 기록을 수집하고 있었다. 이사회에서 정면 승부를 걸기 위해서였다. 도윤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 당신 옆에 있는 영상, 사람, 증거. 이 모두를 정확하게 구성하지 않으면 오히려 당신이 공격당할 수도 있어요. 제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당신이 필요해요. 도윤 씨. 며칠 뒤 이사회 날. 제인은 영상과 증거 일체를 들고 회의장에 섰다. 그녀는 말한다. 지난 몇 달 동안 일어난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김도혜 씨의 죽음, 디자인 유출, 권력형 조작. 이 모든 건 누군가의 욕심과 침묵 속에서 일어난 비극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고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 강미란이 조용히 걸어 들어온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그 영상, 나도 봤어. 내가 도희를 죽인 걸로 보일 수도 있겠더라. 이사회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제인은 말없이 USB를 꺼낸다. 이건 제가 갖고 있는 진짜 영상입니다. 편집된 영상과 원본의 차이를 이제 함께 보시죠. 회의실 스크린에 동시에 두 영상이 재생된다. 편집본에서는 제인이 사고 현장에 있는 듯하지만 원본에는 시간대와 각도가 조작된 흔적이 명확하다. 한 이사가 고개를 들며 말한다. 이건 명백한 증거 조작입니다. 누가 이런 짓을. 제인은 조용히 말한다. 그걸 알고 싶습니다. 왜 누군가가 나를 끌어내리려 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다. 도윤은 병원 복도에 서 있다. 어디선가 구급차가 도착하고 들것에 실린 사람이 들어온다. 그 얼굴은 목격자 김모 씨였다. 누군가의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온 것이다. 도윤은 입을 다문 채 복도에 선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린다. 이제 누가 끝을 향해 가고 있는지 곧 드러나겠지. 49화는 진실과 거짓이 충돌하는 폭발의 서막입니다. 조작된 영상, 정면 승부, 그리고 쓰러진 목격자. 다음 화에선 강재인이 결정적인 칼을 꺼내들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왕의 집의 끝을 향한 카운트다운, 이제 진짜가 살아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여왕의 집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이는 구독을 좋아합니다.